안녕하세요. 제 소개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서길고등학교에서 생명과학하고 생활과학, 고급 생명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교직 경력은 한 19년 정도 됐고요. 학교는 여기 지금 인문계 남고인데 인문계 남고 말고 남녀공학에서도 근무를 해 봤습니다. 옛날에 기간제 교사를 많이 했었는데 대치동에서도 근무를 하고 반포에서도 근무를 하고 외고에서도 좀 근무를 하고 자사고에서도 근무를 해서 그 기간제 교사했던 경험이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한 환경에 있는 다양한 수준의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여러모로 그 이후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학습법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법 관련해서 강의도 몇 번 하고 했는데 혹시 본교에 학습법 관련해서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학생들 위해서 강의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살짝 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퇴근 후라서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 강의를 들으러 오셔서 제가 지금 도움을 좀 많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지금 강하거든요. 강의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강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떤 강의를 원하나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실제 교사 수업 설계하는 연수에서 흔히 나오는 반응들 제 생각하고 주변에서 들은 얘기를 한번 해 보면요. "지금 피곤하니까 그냥 자료만 주세요." 그다음에 "그런 수업 아이디어는 대체 어디서 얻으셨어요?" 그다음 "학생 반응은 좀 어땠나요?" 그리고 그래서 "그 수업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나요?" "근데 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하죠?" 요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요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얻어가실 것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요런 거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서가 새로 개발이 됐잖아요.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라는 교과서가 개발이 됐는데 기존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를 이렇게 사용하다 보시면 기본 참고서보다도 쪼끔 내용이 부실한 것 같고 교사들이 얻어야 할 자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교사들이 다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새로 만들어진 교과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들도 되게 많고 해설도 되게 많고 심지어 문제도 되게 많고 이렇게 팁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교과서를 쭉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선생님들도 이 교과서를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좀 감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교사로서 매일 수업을 하니까 어떤 수업이 좋은 수업일까를 늘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3개를 요렇게 나열을 했는데요.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 학생 주도 참여형 수업, 교사가 일부 개입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 주도 참여형 수업, 요렇게 있는데 어떤 수업이 가장 아이들한테 학습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채팅창에 써 주시면 네 여기서 또 기프티콘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 번, 1 번, 2 번, 2 번. 어 네. 제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어떤 수업이 학생들 학습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1 번이라고 써 주신 한영희 선생님께서 답을 맞추셨습니다. 여기 정답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이었습니다. 놀랍죠. 근데 요즘 우리는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하지 말고 학생 주도 참여형 수업을 좀 하라고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학생들이 참여하는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거 쪼끔 힘든데.'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제가 EBS 영상 하나를 쪼끔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재생해서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고요. 여기 좋은 수업이란이라서 이 화면에 지금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교육 프라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학생 중심 수업하고 교사 중심 수업하고 어떤 것이 더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지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1 번이 제일 좋은 수업으로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자료를 패들렛에 다 올려 드리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학생들 참여형으로 수업을 한 거를 보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원래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습에서 도움이 많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을 했을 때 배운 것들을 마인드맵으로 그려라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그리는데 학생 주도 참여형으로 교사가 거의 개입하지 않은 거는 학생들이 배운 바가 거의 없게 나왔거든요. 아마 이거는 중하위권 학생들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상중 학생들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수준을 보시고 요거 수업을 구상하셔야 되지 않나.' 고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좋은 수업이란 어떤 수업인가 생각을 해 봤는데, 우선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하고 탐색을 하고 학생들이 판단을 하고 대안을 고민할수록 설계된 수업이 좋은 수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순히 교사들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굉장히 지루하고, 요즘에 챗GPT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챗GPT로 다 답을 찾아요. 사이트를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라 챗GPT로 답을 찾고 그것만 대답을 하니까 오히려 지식이 확장되는 게 아니라 더 닫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사가 어 굉장히 좋은 발문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답 알려주는 것 대신에 좋은 질문을 계속 던져주는 거, 그다음에 학생들이 생각을 계속 말하게 기회를 주는 거, 그리고 서로 토론을 하게 하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발문을 계속 만들어주고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지식을 전달하고 그냥 지시하는 것보다는 왜 이걸 배워야 하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하는 게 좋은 수업이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교과서를 보게 되면요. 어 곤충의 개체수 감소라는 단원이 있어요. 여기 로마 숫자 2 단원에 기후 위기와 환경 생태 변화라고 하는 단원의 6번째 단원인데요. 이 단원은 어떤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냐면, 간략하게 요약을 해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현재 꿀벌이 굉장히 많이 사라져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금 수년째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학생들은 뉴스를 잘 안 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교사가 알려서 학생들이 대안을 찾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실천을 하고 또 여기저기 말할 수 있으면은 말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교과서에 요 단어는 제가 이거 자료를 준비하면서 기사를 엄청 많이 봤는데 '와, 이거는 당장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교과서에 처음에 보면은 요런 사진이 나와요. 학생들한테 도입 부분은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요렇게 도입 부분에 질문을 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 꿀벌 요렇게 나오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로봇 꿀벌이 등장하는 영화가 실제로 있습니다. 블랙 미러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이제 꿀벌 로봇이 수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 역할로 만들었는데, 사실 결국은 사람 죽이는 그 도구로 좀 사용이 돼서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튜브에다가 어 또는 챗GPT에다가 로봇 꿀벌이 등장하는 영화나 영상을 소개해 줘라고 하면은 거기서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거를 처음에 짧게 틀어 주고 도입 부분을 나가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이들한테 질문을 많이 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반짝하거든요. 제가 주로 수업을 할 때 저는 그냥 막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질문이 아니라 발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너희들 꿀벌 봤니? 어디서 봤어?" 뭐 그럼 아이들이 막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실제 제가 수업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학교에 오는데 뭐 벌집을 봤어요." 뭐 "꿀벌 요즘에 안 보여요." 이런 말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고렇게 해서 아이들 막 얘기하게 하고, 그다음 꿀벌이 사라지면 식탁에서 뭐가 사라질까? 그럼 아이들이 자기 아는 선에서 막 얘기하겠죠. 그럼 또 그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꿀벌이 사라지는 게 근데 우리한테 영향이 있나? 요즘에는 기사가 되게 많이 나던데?" 이런 식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최근 기사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린피스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요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럼 요런 기사를 학생들은 요즘에 패드를 다 각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서로 한번 보라고 한 다음에 "너희들이 몰랐던 내용은 뭐가 있냐."고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사도 한번 보여줘서 '아,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었구나.'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동영상 자료도 하나 보여주면 좋은데요. 학생들이 요즘 동영상 좋아하잖아요. 동영상도 뭐 이렇게 해서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도 사라진다." 이게 지금 '조그만 꿀벌 하나가 멸종한다고 어떻게 인류가 사라지지?' 하는 궁금증을 생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런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면 이게 교과서에 실릴 만큼, 그다음에 이게 뉴스에 나오고 이렇게 기사가 많은 것만큼 굉장히 '우리한테 닥친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갈 때는 로봇 꿀벌 영화 얘기를 스토리로 해 주시거나, 아니면 요렇게 영상을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최근 기사를 이렇게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책 표지가 하나 있는데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이거든요. 요거는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책인데 읽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요 책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역사교사 르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퇴행 체면 같은 거를 해 가지고 자기 나이가 63세, 그러니까 2053년 미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꿀벌이 멸종을 해서 식량난이 생기고 기후 재앙이 생겨서 제3차 세계대전이 생긴다. 그리고 인류는 지금 멸종 직전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꿀벌 멸종 때문이라서 이 꿀벌 멸종을 막기 위한 단서를 찾으러 이렇게 다니는 그런 스토리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 얘기를 해 주면서 소설에서 요렇게 말할 정도인데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진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걸까?' 하고 딱 하면은 아이들은 스토리는 무조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또 귀 기울여서 옛날 얘기처럼 이렇게 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팁은 이 꿀벌의 예언 책이 두꺼워요. 근데 그거를 다 읽으실 수가 없잖아요, 바쁘시니까. 그러면 그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의 줄거리를 요즘에 또 AI 인공지능 챗GPT 포함해서 되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치시면 요 줄거리를 다 요약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고거를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말씀을 해 주시면 아이들이 흥미롭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꿀벌과 우리 식탁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해 가지고 이제 퀴즈를 내서 맞추면 뭐 사탕을 하나씩 주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정답 모두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고민을 하다가 모두? 그럼 꿀벌이 우리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거네. 우리 생존과 굉장히 직결이 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또 꿀벌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것 말고 아까 그 음식들을 재료로 해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음식을 재료로 하기 때문에 못 먹는 음식도 추가해서 한번 찾아보자 할 때 아이들이 머리에 지금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을 못 해요. 근데 아까 패드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챗GPT나 이런 거 다 사용해도 되잖아요. 인터넷 다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다 다양해서 이거를 다 찾아보면서 "야 이것도 못 먹어. 이것도 못 먹어." 하면서 서로 다 재밌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 음식 좋아하는데 이거 못 먹는 거야?" 하면서 심각성도 인지를 하고 또 결국은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이 꿀벌 덕분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사가 쫙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질문을 던져서 아이들이 찾아봐서 아이들이 스스로 느끼게끔 요렇게 만드는 수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나 요런 질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중 최근 30 년간 전 세계적으로 감소한 생물종은. 근데 지금 현재 이 단원 자체가 지금 곤충이 등장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3번 곤충이라고 말을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요거를 처음 질문으로 가면 요 도입 시작하기 전에 질문으로 가면 아이들은 다른 대답을 할 수가 있겠죠. 요런 것도 질문을 해서 퀴즈 맞힌 사람은 또 뭐 사탕 하나 주시거나 칭찬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단원에 맞게 세계 곤충의 약 41%가 지금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 한번 알려주게 되면 '아 이 곤충들이 생태계의 숨은 버팀목이구나.' 하고 학생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하나.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곤충의 도움을 받고 있을까요?" 눈치가 있는 아이들은 답이 이제 1, 2, 3, 4 번 방향으로 가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루에 몇 번 하면 10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셀 수 없다가 답이거든요. 꿀벌의 수분 활동이나 뭐 아니면 음식물 분해, 뭐 천연섬유 생산 이렇게 곤충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는 게 교과서에 언급이 됐는데 요렇게 질문을 통해서 묻고 그다음에 이렇게 답하게 하면은 머리에 더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퀴즈 맞추는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항상 아주 작은 상품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제 들어가면은 곤충 개체수 감소라는 걸로 해서 이게 지금 교과서 페이지 그대로거든요. 여기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수업을 이렇게 합니다. 제가 수업을 그냥 지식을 칠판에 판서로 막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과서 그림을 보고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 하고 또 발문을 던져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이러이러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서의 그 페이지를 그냥 읽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연필을 들고 이렇게 읽어요. 그래 놓고 짝꿍한테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보라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안 걸리거든요. 교과서에 보면은 한 페이지에 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 중요한 얘기를 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 교과서를 바탕으로 퀴즈를 내요. 어 "곤충은" 여기 지금 밑줄 제가 지금 이렇게 쳐 놨는데요. 그럼 "곤충은 뭐가 아니라 뭐라는 거야? 여기 들어갈 말이 뭘까?" 그럼 아이들이 요 바탕으로 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서로 맞추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지금 요즘 학생들이 쇼폼도 되게 많고 해서 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또는 공부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 오면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인강 같은 거 아이들이 상위권 아니면은 못 듣잖아요. 그냥 멍하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한테 그냥 지식 전달하는 걸 들으라고 하면 학생들은 그것만큼 지루하고 힘든 게 없더라고요. 1시간 재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7교시 내내 앉아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뭐든지 학생들한테 질문, 발문을 던져서 대답을 하게 하는 걸로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제가 영상 하나를 또 이렇게 해 놨는데요. 이렇게 수분, 곤충이 이제 수분 매개 역할을 하잖아요. 그거 관련된 영상이거든요. 요런 것도 영상 아주 짧게 1분 이내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또 영상 볼 땐 또 잠깐 이렇게 보더라고요. 환기가 되고. 그래서 요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또 요런 그림이 나와요. 곤충의 개체수 감소가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또 교사가 "요 몇 쪽 펴라." 그런 다음에 "요게 대체 무슨 얘기야? 이건 이런 얘기야." 하고 바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요 그래프나 요 그림은 대체 뭘 얘기하는 건지 생각해 볼 시간을 저는 항상 줍니다. 그리고 나서 학생들한테 제가 나중에 마무리를 항상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교사 수업 팁 해 가지고 이게 나왔는데요. 요거를 보여준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쪼금 추천을 드리는데요. 요 영상이 지금 요 영상이 지금 한 8분 정도거든요. 근데 텅텅 비어가는 벌통 1 년에 140억 마리 이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해 가지고 영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르치려고 하는 많은 부분이 요렇게 시각적 자료를 통해서 너무 잘 돼 있어서 요런 영상을 학생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제가 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팁 하나 드리면 이렇게 영상을 찾다 보면 영상이 좋은 영상이 되게 많은데 그 영상이 5 분짜리, 10 분짜리, 40 분짜리, 50 분짜리 이렇게 되게 많아요. 그럼 그거를 저희도 바쁜데 그걸 언제 다 일일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다 보지 않고 요약하는 방법이 있어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다른 방법도 되게 많은데 저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챗GPT 창 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챗GPT를 이용을 해서 이걸 요약을 해요. 제가 패들렛에다가 요거 하는 거를 올려 놓긴 했는데요. 요렇게 해서 동영상 같은 거 준비를 하실 때 여러 동영상을 다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 요거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패들렛에 보면은 이 동영상 요약하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패들렛에 올려 놓았거든요. 고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요런 교과서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럼 요 교과서 또 요게 뭘 얘기하는지 한번 그림 보라고 볼 시간을 주는 거죠. 잠깐 주면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보고 '꿀벌이 요렇게 많이 사라졌어?' 이렇게 느끼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벌집,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해서 나오거든요. 이것도 처음 보는 용어일 거예요. 그럼 학생들한테 요게 무슨 용어인지, 벌집통이 왜 비어 있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지, 또 CCD라고 하는 게 뭐의 약자인지 요렇게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학습 후에는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들이 질문을 막 하고 나서 학생들이 대답을 하고 나서 그냥 막 넘어가면은 아이들이 복습을 바로바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칠판에다가 요렇게 저는 정리를 해 줍니다. 그리고 프린트로 저는 나눠 주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영상 보고 그다음에 뭐 PPT 띄워 놓은 거 보고 그다음에 뭐 자료 선생님들이 만들어 준 거 나눠 주면 그거 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애들이 그냥 보기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학습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칠판에 제가 이걸 써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쓰라고 하죠. 그리고 저는 끝에 항상 만약에 이게 외워야 되는 거면 시험에 나오는 거면 이 교과 아니더라도 시험에 나오는 거면 저는 이거를 빨리 암기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면서 다른 교과든 뭐든 공부를 할 때 요런 식으로 암기하면 편해 해서 뭐 연상 기법이라든가 뭐 앞자리 딴다는 거든가 뭐 요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다음에 보면은 여기 탐구 파트에 이제 뭐 폭염이 벌집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보자 해서 뭐 6월 말에 프랑스에서 최고 기온을 기록을 했는데 이때 일부 벌집이 36 도씨가 돼서 벌집 80 개를 잃는 사건이 일어났다. 뭐 이런 게 나오고 또 꿀벌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또 뭔지 조사해 보자. 뭐 요런 것들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를 그냥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 수행 평가에도 사용해도 되고 또는 저희는 그 교과 세특을 써야 되잖아요. 교과 세특에서는 학생들이 활동을 해야 그걸 가지고 쓸 수가 있으니까
요런 걸 해 봤어요. 수업 전에 우선 모둠별로 원인 한 가지씩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꿀벌 개체 수가 감소한 원인은 교과서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뭐 전자기파, 살충제, 기후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모둠별로 그 원인을 한 개씩을 정해서 그 조에서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은 이런 디지털 기기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활동지에다가 기본 양식을 줘서 그 양식을 채우게끔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기본 틀을 만들어서 패들렛에 올려놨거든요. 거기 파일에 보면은 양식이 다 있어요. 그 양식에다가 조금 수정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원인 한 가지씩 정해서 조사를 하라고. 그럼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조사를 잘하고요. 반드시 교사가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엉뚱한 검색어를 치거나 이럴 경우에는 좀 팁을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에서 또 제공을 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뒤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액티비티 북이라고 해서 요 교과서 말고 부가적으로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자에 보면 해설지까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에서 학생들이 모둠별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뭐 어떤 학생은 기후 변화, 어떤 학생은 뭐 살충제 이렇게 했는데 그 발표를 할 때 발표 방식이 있어요. 말로 나와서 잘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카드 뉴스를 잠깐 만들어서 그걸 화면에 띄우고 하는 방식도 있고 뭐 PPT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를 모든 교과에서 많이 해서 순식간에 만듭니다. 요거 만드는 게 뭐 미리 캔버스도 있고 캔바도 있고 감마도 있고 챗GPT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패들렛에다가 올려 놨는데요. 그거는 쪼금 이따가 패들렛 제가 열었을 때 고때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곤충 개체 수 감소 원인이 교과서에 이렇게 해충, 질병, 뭐 살충제, 살포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기 오염도 나와 있고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과목 자체가 기후 변화와 환경 생태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 기후 변화를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보면 뒤에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이 이제 "꿀벌이 한번 돼 보자." 뭐 이런 건데 요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실험처럼 보이거든요. 곤충는 렌즈가 파는 쇼핑몰이 있어요. 검색창에다가 곤충는 렌즈라고 치면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것도 제가 패들렛에다가 그냥 사진 하나 올려 드렸는데요. 거기 그 하나의 예시거든요. 거기에서 그 렌즈를 사셔서 그냥 간단하게 끼워서 학생들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 뭐 분무기를 뿌리거나 연기 나는 가루물질을 쪼끔 몸에 해롭지 않은 걸 이렇게 뿌리거나 해서 "시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굉장히 많고 대기 오염 물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랬을 경우에 꿀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체험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간단한 실험 같잖아요. 근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심각성을 더 강하게 인지를 하니까 아이들이 시간 지나면 기억에 되게 많이 남죠. 네. 요거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꿀벌의 시각적 특징을 영상이나 사진으로 제시한 다음에 요거를 혹시 뭐 평가를 하시거나 지도를 하실 때 학생들이 그냥 딱 썼을 때 그 앞에다가 뭐 분무기로 뭘 뿌리거나 뭐 가루를 뿌리거나 그랬을 때 잘 안 보여요." 요렇게만 얘기하고 끝날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쪼금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도록 "거리감이 뭐 느껴지지 않는다." 뭐 "시야가 좁아지니? 입체감은 어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뭐든 이런 거는 체크리스트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사후 질문은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꿀벌의 시각이 식물의 생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 같아? 꿀벌 안경을 썼을 때 어떤 불편함이 있고 어떤 시각적 한계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꿀벌의 눈 구조에 대해서 한번 지금 너희들 디지털 기기로 한번 찾아볼래? 눈 구조는 인간의 눈 구조랑 또 어떻게 다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눈 구조가 생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 요런 게 하면 지식이 쪼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교과서 말고 액티비티 북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동안 교과서를 보면 교과서 말고 교사용 지도서 요렇게 두 개만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교과서 나온 거 보니까 액티비티 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답안도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수행 평가로 할 수 있는 것도 이미 답도 다 제시가 되어 있고 이 밑에는 평가 기준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쪼끔만 변형해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자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꿀벌 개체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를 요렇게 간단한 그림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긴 한데요. 이거를 말씀을 해 주실 때 그 곤충 개체수,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는 원인을 기후 변화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련 기사를 제시해 주면 더 흥미로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최근 남부하고 북부의 기온차가 사라져서 아카시아 꽃이 전국에 동시 개화를 했다는 거예요. 원래 남부하고 북부하고 조금 시일 차이가 있어야 이렇게 남부에서 피고 좀 지나면 점점점 북부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꽃이 전체적으로 피어 있는 기간이 꽤 길기 때문에 꿀벌이 꿀을 모으기가 참 좋거든요. 근데 한꺼번에 피고 한꺼번에 져버리니까 꿀벌의 먹이가 한꺼번에 이제 사라지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고거 관련된 기사를 보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교과서에 이렇게 빈칸 채우기가 되어 있어요. 요 빈칸 채우기 사실 선생님들이 따로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빈칸 채워보라고 공부시키려고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개념 정리하는 데 필요한 게 이미 교과서에 이렇게 실려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았던 부분이 요 밑에 부분인데요. 요즘에 요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선 꿈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보면 푸드테크 전문가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푸드테크 전문가에서 여기 뭐 대체육, 3D 푸드 프린팅, 뭐 서빙 로봇 해가지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해서 요즘에 뭐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뭐 요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들한테 요 부분을 그냥 읽어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과 세특에 이거를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학생들한테 요걸 바탕으로 심화 보고서를 받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심화 보고서 같은 경우에 받게 되면은 교과 세특에는 학생들의 역량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받아서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표현하냐. 그러면 선생님들은 이렇게 주제만 던져준 거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내가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식량 문제 해결하는 사회 문제 플러스 스마트팜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가 한마디로 건물에서 이제 식물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밖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건물에서 키우는 건데 거기에 과학적 원리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추가해서 쓸 수가 있고 또 나는 이런 거를 도시에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시골 농부들은 어떻게 되나 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만든 요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영향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문제점들도 있거든요, 찾아보면은. 그런 것들. 또 윤리적으로 고려할 사항 요런 것들을 그 심화 보고서에 다 넣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너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니? 그래서 그 아이디어도 생각해 보게 하는 건데 학생들 보고 무조건 보고서를 그냥 써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학생들은 쓰지를 못하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뭘 써요?" 이렇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는 큰 주제나 항목 같은 거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게 되면 요즘 애들은 또 챗GPT 씁니다. 그럼 그거 쓰고 쭉 돌리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는 요걸 찾아보고서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게 되면 아이들이 다시 고쳐오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은 요런 보고서를 써서 뭐 과학기술의 원리 기반 탐구 자료도 있고 자기 스스로 질문을 제시한 것도 있고 또 문제를 인식을 해 가지고 거기를 해결 방안도 또 생각을 해 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보고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러 가지 역량이 다 표현된 보고서니까 나중에 세특 쓰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렇게 주제를 던져주는 요런 교과서 부분이 좀 많이 좋았습니다. 요게 지금 헤들렛인데 여기 우선 첫 번째는 그 수업에 관한 이야기 해서 제가 그 학생 주도형 수업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봤어요. 한번 읽어 봐 주시라고. 근데 여기 지금 단점에다가 제가 별표를 해 놨는데 단점에다 별표를 해 놓은 이유는 이제 기초 지식이 부족한 학생이 수업을 되게 따라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학습 목표 달성도 되게 비효율적이고 요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결법은 이제 혼합형 수업 설계가 좋다. 그러니까 교사의 강의식 수업도 쪼금 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활동을 하게 할 경우에는 역할 분담을 해 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은 거예요. 학생 능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는 이런 역할을 부여하고 얘보다 좀 떨어지는 중간 아이들한테는 이런 역할, 또 하위권 아이들한테는 이런 역할. 그래서 똑같은 수준의 어떤 역할을 해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실력에 따라서 역할을 부여해서 그거를 달성을 하면은 좋은 점수를 주는 그런 방법이 좋더라고요. 그거 한번 써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학습 효과 좋은 수업 방식해서 좋은 수업이란 했는데 그 영상 여기다가 다 올려 놨거든요. 요거 파일 다운 받으시면은 그냥 고 실험이 나와 있는데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쓱 뭐 설거지하실 때 아니면 집안일 하실 때 한번 쓱 보시면 그래도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요거를 고민한 이유는 선생님들이 그 학생 참여 수업을 되게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내가 그냥 강의식 수업을 하면 난 너무 뒤떨어진 교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꽤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적절히 혼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다 적어 봤습니다. 그 교사한테 필요한 거 요거 연수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 이 연수를 지금 바쁘신데 들은 이유는 수업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으신 거고 수업 자료를 얻고 싶으신 거고 또 평가 방법도 궁금하셔서 오신 것 같아서 한번 적어 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들이 뭐 수업 연구하거나 수업 공개할 때 이제 '도입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평상시 내가 하던 방법으로 할까? 새로운 걸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제가 그냥 도입 방법들을 한번 적어 봤어요. 그러니까 질문으로 하는 도입 방법이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요런 거가 2 번이고요.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거는 제가 아까 동영상 자료 보여 드렸잖아요. 그 동영상 자료 같은 걸 보여주면서 호기심을 막 유발하는 방법이 있고 또 책과 연결하는 거는 아까 제가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 한번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책 같은 거 스토리로 얘기하면서 이제 도입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스토리텔링인데요. 이건 제가 되게 자주 수업에 사용을 하는 건데 학생들은 교과서 내용을 듣기 싫어하는데 선생님이 그냥 속칭 썰 푼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재미있게 듣거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제 집에 가는데 벌집을 봤거든." 하면서 어떤 스토리 지어서 할 수도 있고요. 실제 할 수도 있고요. 들은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으로 처음에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유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 생활 연결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에 이제 곤충이 들어오는 경우가 애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애가 있고 잡는 애가 있고 참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생활과 연결된 뭐 스토리로 접근을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을 언급을 하든가 요렇게. 또 이제 AI 에듀테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런 거는 이런 걸 이용을 해 가지고 또 학생들 흥미 유발하는 건데 요거는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선 요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할 때 뭘로 시작을 할까 고민이 되면 여기에서 하나를 고르셔서 자료를 찾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 제가 요 단원에서는 필요한 것들 질문 유도하는 거는 질문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 상황 여기 시각 자료, 동영상, 기사 제가 말씀드렸고 책과 연결하는 수업도 제가 2 차 시 때 지금 1 차시고 2 차 시 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그 꿀벌의 예언 바탕으로 수업을 구상한 게 있거든요. 고건 2차 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오늘 도입 자료들을 좀 모아 놓은 거거든요. 도입의 방법들 여기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질문 유도형은 뭐 "꿀벌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묻는데 학생들의 머리가 한계가 있어서 답을 잘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또 디지털 기기 다 갖고 있으니까 챗GPT한테 한번 물어봐. 그럼 제가 챗GPT 한번 써 봤어요. "꿀벌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생겨?" 이렇게만 묻잖아요. 그러면 챗GPT가 엄청 심각한 일이 생긴다고 촥 써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 내가 생각한 거 이상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서로 막 아이들이 얘기를 짝꿍끼리 할 거예요. 고런 방법 좋은 것 같고요. 문제 상황형, 제시형 이제 뉴스 기사 요런 거 시각 자료 활용하는 건 동영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영상 을 바탕으로 퀴즈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챗GPT에다가 유튜브 스크립트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이 영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퀴즈 만들어 줘. 그럼 퀴즈 만들어 주니까 그걸 퀴즈로 학생들한테 내면 됩니다. 그리고 책과 연결한 거, 스토리텔링 제 실제 경험담 얘기하는 거, 학생 생활 연결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교 중에 벌집 발견했어. 신고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냥 놔둬도 돼? 뭐 꿀벌이야, 말벌이야?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또 니네 오늘 먹은 음식들 꿀벌 도움 받은 것 같아? 안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AI 에듀테크형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챗GPT가 거짓말한다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질문을 잘했을 경우에 거짓말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미 아는 지식으로 질문 몇 개를 해 보니까 때로는 좀 거짓말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쪼끔 맞지 않은 얘기를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런 인공지능한테 "한번 꿀벌의 개체수 감소 현상이나 심각성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봐." 한 다음에 교과서랑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는 저희가 논문 같은 거 하나를 찾아 가지고 그 논문 내용하고 비교해서 챗GPT가 옳은 말을 하는지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근데 논문은 사실 찾기가 되게 쉬운데 논문을 찾아서 그걸 또 다 읽으실 정도 시간이 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논문을 챗GPT에 PDF 파일을 업로드한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줘 하면은 요약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고걸 바탕으로 다시 쭉 훑어 보시고 학생들한테 실제 챗GPT가 답한 거랑 실제 검증된 논문이랑
비교해서 이게 챗GPT가 옳은 말을 하는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도입 자료들을 다 모아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보셔서 수업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이건 교과서 PDF 파일인데요. 요거는 뭐 출판사에서 지금 이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건 평가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꿀벌 비롯해서 곤충의 개체수 감소 원인을 기후 변화하고 연관지어 생각해 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출판사에서 PPT 자료를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수업 PPT를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수능 과목인 생명과학도 가르치는데 PPT를 굉장히 좀 허술하게 만들어 주는 곳이 있고 좀 잘 만들어 주신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긴 좀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뭐 더 보완해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받은 거 봤을 때는 되게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액티비티 북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액티비티 북에 보면 수행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수행 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진짜 좋은 건 해설이라는 거예요. 그 보통 교과서에 보면은 뭐 탐구해 봅시다. 아니면 뭐 자료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뭔가 부연 설명이 많이 안 돼 있고 자료가 없으면 그것에 대한 답을 교사가 다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요번 교과서에서는 보니까 요 액티비티 북에 수행평가 해설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또 판단해서 뭐 넣고 빼고 하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습서가 하나 더 늘었다고, 참고서, 교사용 지도서, 참고서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액티비티 북이라고 제가 지금 표지만 하나 올려놨거든요. 이런 책자가 하나 더 제공이 된다. 네, 그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업 아이디어를 제가 5개를 여기 만들어 놨는데, 이건 2차 시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수업 하나, 또 하나는 토론 활동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 토론 활동을 시키는데 요거는 제가 그동안 해보지 않은 토론 활동인데 뭐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사회과에서는 이런 거 많이 했다고 하는데 요 토론 활동으로 하는 수업 아이디어 하나, 그 다음에 질문 유도형.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이 재밌어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귀에 쏙쏙 박혀요. 그리고 그러니까 애들은 이제 선생님 기분 좋게 하려고 명강이십니다 하면서 제가 수업 칭찬을 좀 많이 듣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저기서 뭘 했을 때 또 그런 부분을 좀 인정을 많이 받았는데 제 스스로가 나는 그냥 학생들 도움 되라고 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귀에 쏙쏙 박힌다고 하나 궁금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한테 발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거 왜 그래?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발문을 제가 잘하는 편이라서 그거를 하니까 아이들이 시간 내내 머리를 멍하니 있을 수 없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재밌는 거죠. 그래서 질문 유도형으로 하는 수업 지도안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별 탐색 활동 하는 거, 그 원인 아까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구체적으로 한 걸 여기다 좀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초파리 실험 하나 했는데요. 꿀벌 가지고 실험은 할 수 없잖아요. 초파리를 준비를 해서 온도가 올라갔을 때 초파리가 어떻게 활동성을 보이는지 관련된 실험 한번 구상해 봤는데 요것도 이제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형성평가 쉽게 만들기가 있는데 요것도 선생님들 왜 문제 내실 때 내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물론 교과서를 펴놓고 막 문제 내셔도 되는데 사실 요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문제집이 따로 없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뭐 생명, 물화생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집이 없어요. 그럼 다 평가 문제집을 다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챗GPT에다가 교과서 PDF 파일 몇 장 올리고 그걸 바탕으로 형성평가 문제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그걸 제가 조금 수작업으로 몇 개 고치고 하면은 굉장히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성평가 문제 만들어주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그냥 챗GPT 활용한 거거든요. 제가 지금 교과서 집어넣고 나서 형성평가 문항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객관식 문항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답도 다 달아줘 했더니 달아줬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항 요거 만들어줘 했더니 서술형 문항도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1분 걸리나요? 그냥 프롬프트 치는 거 그냥랑 PDF 파일 올리는 것밖에 안 되니까 요거 딱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넣고 빼고 조절을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형성평가 쉽게 만드는 거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어 네. 여기 이제 파일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종 사이트 링크인데 요 해당 단원을 나가실 때 필요한 자료들 다 모아 놓은 거거든요. 아까 도입 부분에 필요한 링크나 자료 뭐 이런 것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요 단원 한번 공부하면서 찾아봤어요. 그린피스 보고서, 뭐 블로그,
그다음에 극감 곤충 사렛 해 가지고 요거 클릭하시면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개체수가 감소했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관련 자료, 언론 보도랑 칼럼 같은 거 여기 링크 다 걸어 놨고요. 국제 보고서 및 연구 자료도 여기다 다 올려 놨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서 들어가서 보시고, 요거 너무 장수가 많고 그러면 또 요약해서 보시면 됩니다. 챗GPT 이용해서요. 또 곤충 개체수 감소 및 영향 관련 자료 해서 또 여기 뭐 사이언스지, 네이처지 해 가지고 요거 올려 드리고, 또 밑에는 뭐 그냥 간단하게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요약해 달라고 해서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료 링크 이제 보셔서 괜찮은 거 골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곤충 눈 렌즈 구매하는 거 요거 사이트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거 파일 클릭하시면, 패들 파일 클릭하시면 곤충 렌즈가 이렇게 많이 팔아요. 이 초등학생들도 아마 실험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파는 거 보면. 그래서 요거 쇼핑몰 찾아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사이트 링크, 꿀벌 렌즈 끼고 실험할 때 이런 영상 같은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아까 제가 챗GPT 활용을 해서 요약하는 방법이 여기 지금 파일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챗GPT 이용해서 심층 리서치 활용 보고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어, 이미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게 지금 챗GPT에서 그냥 질문을 하면 돼. 그게 지금 카톡처럼 대화창에다가 프롬프트 입력하면 답을 알려주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챗GPT 그 화면의 하단에 보면 심층 리서치, 그러니까 도구를 클릭하시면 그 도구 그 옆에 심층 리서치 탐구라고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셔서 거기다 기후변화와 곤충 개체수, 특히 꿀벌의 개체수 감소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줘. 그러면 기존 답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조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논문처럼 나오죠. 이렇게 자세히. 네. 그래서 조금 심화된 지식을 얻고 싶으시면 요런 걸 보셔도 되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얘기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건 뭐냐면 또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데 그 뒤에 무슨 자료를 참고했는지 링크까지 이렇게 다 알려주거든요. 출처까지 다 알려주니까 궁금하면 다시 또 요거 더 들어가서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여기다가 하나 찾아본 거를 한번 예시로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도 요거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가 이거 더 풍부합니다. 그 동영상 아까 요약하고 퀴즈 만드는 것도 여기 다 올려놨고, 그린피스 보고서도 요약한 것도 여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는 그 카드 뉴스, 뭐 포스터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참고로 저는 이제 이과 많이 들어가고요. 문과는 또 조금 들어가는데 학생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 어떤 것에 대해서 포스터 만드는 거 어때? 그 다음에 카드 뉴스 만드는 거 어때?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위권 학생들은 그것만큼 귀찮은 게 없다고 합니다. 그거 그냥 차라리 펜하고 도화지 주세요. 그냥 제가 직접 그리게요. 그거 사실 순식간에 만들긴 하는데 뭐 교육적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요. 중위권, 하위권으로 갈수록 어쨌든 수업을 빡빡하게 지식 위주로 듣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뭐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어요. 시간 잘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도 많이 만들었대요. 중학교 때.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런 거 만드는 거는 뭐 방법 안 알려줘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미리 캔버스, 그 다음에 여기 캔바, 그 다음에 감마. 감마 같은 경우는 사용해 보셨겠지만 이제 프롬프트 이용해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라 얘는 카드 뉴스 만들긴 적절한 것 같진 않아요. PPT 만드는데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챗GPT의 GPTS에 카드 뉴스 제작해달라고 하면 그 카드 뉴스에 들어갈 문구를 다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문구를 보고 또 조금 이렇게 자기가 다듬어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기 보면 챗GPT로 카드 뉴스 쉽게 제작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챗GPT가 카드 뉴스 만들 때 거기다가 뭘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카드 문구도 알려줘. 그러면 이렇게 다 알려줘요. 이렇게. 아마 학생들도 이거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너희들이 조금 수정을 해서 해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미리 캔버스 들어가서 꿀벌만 쳐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틀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클릭해서 만들면 되니까 애들은 순식간에 만들죠. 그리고 캔바도 들어가면 꿀벌만 쳤더니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글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생각해서 글자를 지워도 되고, 또 누군가는 또 챗GPT에 써서 문구 만들어줘서 지워넣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교육적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으나, 문제는 만드는 거는 쉽게 만드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만든 거를 홍보를 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수업에서 배웠는데,
우리 엄마는 잘 모르고 옆반도 잘 모르고 다른 학년은 잘 모른다. 그럼 이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딘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게시를 할 때는 이런 걸 활용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만들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잖아요. 캠페인 활동을 하거나 그래서 요런 거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감마 PPT 만드는 거 요거 제가 감마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그냥 제목만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슬라이드를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줬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제목만 치고 엔터 쳤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거든요. 학생들이 뭐 발표할 때 이런 거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챗GPT에다가 그냥 제가 질문해가지고 뭐 만들어줘. 이게 원래 내일 해당되는 건데 한번 만들어줘 그랬더니 이렇게 약간 어설프지만 바로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시간을 1시간을 다 썼네요. 쉬는 시간을 한 10분 드릴 건데요. 다음 2차 시에서는 제가 그 수업 아이디어 구상한 거 5개, 그거를 제가 만든 파일 보여드리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서 좀 아이디어 얻으셔서 조절을 하셔서 학생들 수업하시면 조금 틀에 박히지 않는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잠시 쉬는 시간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아, 여기 질문이 지금 중학교 선생님이신데요. 학생 간의 의견이 충돌하거나 교사의 제공 자료에 대한 이의 제기나 상이한 자료 제시는 없으셨나요? 우선 저는 고등학교고요. 아이들이, 네, 여긴 지금 고등학교인데요. 학생들이 챗GPT를 그냥 학생들이 뭐 카톡이나 아니면 아이들 뭐 채팅 자기 친구들끼리 쓰는 것 정도로 너무너무 사용을 많이 해요. 유료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고 무료로 사용하는 학생도 있거든요. 근데 이 장비를 쓰는 거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 그럼 요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음, 요즘에 아이들한테 이제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은, 사전에 미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와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전 생명과학 교사니까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그 박테리오파지의 생활사가 두 종류가 있고 걔네들을 지금 인간이 굉장히 주목해서 그 여러 가지 인간한테 위로운 방법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그것에 대한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박테리오파지의 생활사 두 가지와 박테리오파지가 인간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 학습을 해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뭐 논문이나 뭐 기사나 아니면 그 신뢰할 만한 사이트를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 공부를 해오는 게 아니고 그냥 챗 GPT에 제가 내준 그 과제를 그냥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요. 그럼 거기에 나온 자료가 이제 되게 짧고 딱 요약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수업 시간에 와요. 수업 시간에 와서 제가 그 똑같은 문제를 주면 그 애들이 다 똑같은 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주제는 아닌데 작년에 요런 걸로 사전 학습을 해오라고 하고 시험을 봤더니만 아이들 답이 거의 다 똑같아서 변별도 할 수가 없고 아이들 학습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해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수행평가 종이가 있는데 이렇게 했죠. 질문이 선생님이 사전 학습해오라고 한 거를 그대로 내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했거든요. 박테리오파지의 특징과 그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라고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당황해요. 선생님이 내준 그 주제 그대로 문제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질문이 다르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이 가장 궁금했던 점이 뭐였나요? 조사를 하면서 그게 왜 궁금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보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찾아봤고 누구에게 물어봤고 그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또 조사하면서 놀라웠던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적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있고요. 또 하나 질문은 사전 학습을 해오라는 것에 바탕을 둔 질문이에요. 그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세균만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세균만 공격한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단점은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그 단점을 조사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단점은 무엇이었는가? 챗 GPT가 요약해주고 만들어준 자료를 그냥 단순 암기한 아이들은 이거 답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박테리오파지가 그 해양 생태계에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해양 생태계의 박테리오파지를 그냥 사용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가? 이렇게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박테리오파지를 치료에 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이거 윤리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가?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내가 참 잘 썼다고 생각하는 답안과 지금 답안을 쓰면서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답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이거를 조사하고 공부를 하면서 추가 탐색한 값들이 좀 많은데 이걸 표현할 길이 없잖아요. 아이는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밑에다가 적어라.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걸 나눠줬더니 아이들이 와, 살다 살다가 이런 수행평가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제를 주고 그냥 그거를 조사를 해서 암기해서 그냥 쓰는 게 대다수였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수행평가도 그 과정을 평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아이들이 요때 챗GPT만 그냥 달달달달 그 한두 쪽을 외워서 온 애들은 여기 쓸 게 없잖아요. 그것만 했었으니까. 근데 한 번 요렇게 딱 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다양하게 논문, 사이트, 동영상, 기사 이런 것들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것에 대해서 알기 위한 그 탐색 과정을 거쳐서 공부를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도 요런 식으로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50분 내내 수행평가를 봤는데 이렇게 50분 내내 머리를 계속 쓰는 수행평가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고 지식이 막 확장되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아이들 쓴 답을 차이를 많이 둬서 채점을 해서 점수를 주진 않고 조금 점수를 후하게 주는 편이긴 한데 챗GPT를 활용하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이 챗GPT로 만든 자료를 제공하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럼 애들이 딱 받자마자 선생님 이거 챗GPT로 만드셨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반드시 선생님은 이제 출처, 나는 이거 어디서 가지고 왔고 어디서 봤고 이거 이렇게 만든 거야 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주죠. 너희처럼 그냥 아무것도 뭐 근거 자료나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냥 하지는 않아.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네. 혹시 따로 메신저로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요거 관련 수행평가 관련돼서는 다른 팁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른 수행평가 한 것도 제가 요런 식으로 한 게 있거든요. 답을 쓰면서 어 답을 쓰면서 하나 주제 하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카페인하고 이제 세로토닌, 전 생명과학이라서 카페인하고 세로토닌 관련돼서 공부를 해 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례 예시를 드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카페인 음료를 이렇게 마시고 있는데 뭐 두통을 좀 호소하지만 공부할 때는 뭐 이렇게 먹는다고 한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딱 제시한 다음에 이 학생의 문제점을 분석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학생은 나 세로토닌하고 뭐 카페인하고 뭐 도파민하고 등등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만 해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그것의 뭐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써라가 아니라 어떤 사례가 딱 나오고 의사 선생님이 환자를 진찰하듯이 그 사례를 막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마다 되게 좀 다양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준비를 해서 하니까 챗GPT가 아무리 나와도 학생들 평가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교사도 공부를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다음 내용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과서에 보면은 또 요런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아까 제 수업 아이디어 말씀드리기 전에 교과서에 있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돼서 하는데 참여하기 해 가지고 이게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뭐 특집을 뭐 정하고 아이디어를 스케치해 보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음 그 꿀벌이 감소했잖아요. 그 꿀벌이 감소해 가지고 지금 인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를 이제 어떤 특집, 뉴스 해 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과서에 보면은 아까 특집 만드는 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는 어 수행평가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게 곤충 호텔 만들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곤충 호텔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곤충들이 살 수 있는 호텔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제가 새로 알게 된 게 선생님은 이 곤충 호텔의 정의만 얘기를 해 주시고 그냥 인터넷에다가 곤충 호텔이라고 치면 엄청 많은데 요즘 애들은 스스로 찾는 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곤충 호텔이 대체 뭐야?" 질문하고 곤충 호텔을 만들 때는 뭐 어떤 걸 이용하면 돼? 재료가 뭐가 필요해?" 이렇게 질문하면서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점점점 지식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애들한테 한번 이런 거 해 봤더니 선생님이 생각한 거 이상의 아이디어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행 평가를 할 때 요런 아이디어죠. 직접 만들기는 건 쉽지가 않고 뭐 만들면 좋긴 한데 시간도 걸리고요.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 입시가 또 앞에 있다 보니까 쉽진 않으니까 아이디어 구상만 해서 스케치 가지고 하는 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북에도 보면은 이렇게 활동 예시가 다 나와 있어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사전 뉴스 만들고 특집 기사 쓰고 평가 기준도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액티비티 북이 너무 좋다고 한 게 바로 요런 겁니다. 이런 거 교사가 필요로 하는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 만들어 주셨는지 좀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평가 관련해서
요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한번 적어 봤습니다. 이제 수행평가와 이상과 현실 사이. 이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학생들이 수행평가 하느라고 기본 공부를 하지를 못해요, 거의. 그리고 수행평가가 교과별로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장학사님이 학교에 오셨는데 건의사항 말씀드리라고 해 가지고 제가 건의한 거는 학생들 수행평가를 좀 줄여 달라고, 학생들이 잠도 못 자고 카페인 마시면서 공부하기도 힘든데 너무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행평가를 할 때 이렇게 조별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원래 잘하는 학생들은 뭐든지 잘하니까 유리하죠.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학습 효과도 없고 또 무임승차한 애들 늘 있고 형식적인 것만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참 딜레마고, 또 수행평가를 할 때 사실 선생님들은 많이 바쁘시니까 동일 기준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새로운 걸 도입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성장 중심의 평가거든요. 성장 중심. 이거는 아까 처음에도 살짝 말씀드리긴 했는데 상위권 학생, 중위권 학생, 하위권 학생은 다 능력이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들한테 똑같이 뭘 해내라라고 해서 평가를 하는 거는 불공정 게임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이 맡은 역할, 중위권 학생들이 맡는 역할, 하위권 학생들이 맡는 역할을 정한 다음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목록을 쓴 다음에 그 목록을 충실히 해내면 걔는 잘한 거 맞죠. 아무래도 공부 잘하는 애가 굉장히 더 큰 역할과 더 중요하고 더 힘든 역할을 아마 맡을 거예요. 근데 못하는 아이들은 아예 기본조차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내라고 하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 중심 평가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역할 기반 평가, 이가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사례는 이따가 조별 평가하는 거 수업 아이디어 말씀드리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좀 상위권 학생을 기준으로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아닌 아이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네. 그런 아이들 조금 챙겨줘야 되고 성취감도 좀 느껴야 되고 싶어서요.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해서 '나도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자존감, 그다음에 성취감, 요런 것들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자아 효능감 요런 거 있어야 되잖아요. 요런 거 좀 신경을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수업 아이디어 요 추가 자료 패들렛에 올린 겁니다. 수업 아이디어 5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관련 자료 링크 모음 아까 패들렛에 있었고, 학생 활동 카드뉴스 포스터 제작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보고서나 영상이나 이런 거 요약하는 거, 그다음에 형성평가 쉽게 만드는 거 아까 다 말씀드렸고, 챗GPT 심층 리서치 활용법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수업 아이디어 고거 한 거를, 네, 첫 번째 이거 수업 아이디어인데요. 선생님들이 수업을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막 하시는 또 재미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어서 이 책을 한번 활용한 수업을 한번 설계해 봤어요. 우선은 주제는 예언이 된 현실.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 줄거리를 바탕으로 이제 이 학습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 꿀벌의 예언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한 다음에, 선생님들의 말을 학생들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재밌게 말씀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동영상 제가 여기다 올려 놓았거든요. 요거를 이제 누르게 되면 또 이 책을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해서 다 소개를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이거 5 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학생들한테 보여주면서 책 소개를 하는 거죠. "책 줄거리는 이러이러하다." 해서 책 내용 발췌를 쪼끔 했어요. 꿀벌이 사라진 지 30 년이고 식량 부족으로 도시엔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제 "꿀벌을 지켜야 인류가 산다." 책 발췌 내용. 그다음에 꿀벌의 예언의 책에 나온 문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아인슈타인의 말이래요.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진짜 아인슈타인이 말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말이 많이 돌고 있더라고요. "꿀벌이 사라지면 4년 후 인류도 사라질 것이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도입 부분에서 질문을 유도하는 거죠. "꿀벌 한 마리의 생명이 왜 인류 전체의 생존과 왜 연결이 될까?" 하고 질문을 하고 발문을 하고, 또 지금 소설 속에 보면은 인류가 멸종하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대.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소설보다 과연 안전할까?" 이렇게 발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런 거, 곤충 개체수 감소와 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교과서를 기반해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과서 내용을 표, 자료,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교사가 한번 쭉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디지털 기기가 있잖아요. 디지털 기기 챗GPT한테, 아니면 챗GPT 말고 퍼플렉시티나 다른 거 사용해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 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 년간 꿀벌 개체수 통계와 감소 원인을 알려줘."
또는 꿀벌 외에도 개체수가 급감한 곤충은 어떤 게 있을까? 또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하고 이걸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챗GPT가 또는 뭐 인공지능 그런 것들이 답을 다 쫙 해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내용과 여기 교과서 내용, 그리고 책에서 언급된 내용, 책에도 보면 원인, 영향, 뭐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느낀 점, 뭐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표에다가 정리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혼자 하기 힘드니까 친구들이 나눠서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는데, 여기 답을 제가 한번 직접 써봤거든요. 물론 제가 챗GPT를 이용했습니다. 저도 이제 바쁜 교사기 때문에 이런 거 일일이 다 하는 게 쉽지 않아서 저도 챗GPT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 답안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무조건 너희 챗GPT에 써가지고 이렇게 해봐. 이게 끝이 아니고 추가 자료를 좀 제공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 뉴스 기사도 제공해주고, 뉴스 기사는 그래도 아무래도 검증이 조금 된 걸 테니까 뭐 주요 뭐 신문사나 뭐 그런 데서 해야겠지만요. 그다음에 꿀벌 개체수 변화 그래프 또는 세계 농업 생산 영향 도표해서 신뢰할 만한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를 좀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래야 얘네들이 인공지능에서 찾은 게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좀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게 해가지고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는 수업이고요. 또 마지막에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은 수명이 뭐 100세니까 뭐 미래 세대한테 남길 생태 예언서를 한 페이지 써봐라. 소설에 보면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가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후손에게 보내는 메시지 형태로, 진심 어린 편지 형태로 한번 써봐라 해가지고 이런 거 쓰게 해가지고 또 평가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뭐 흔히 하는 카드뉴스 만들고 UGC 제작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집에서 만들어 와라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겠죠. 뭐 캠페인처럼 어디다가 퍼뜨리거나 어디 유튜브에 올리거나 뭐 그러면 되니까요.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관련 뭐 사이트, 저희 학교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다 올리거나 이렇게 활용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수업 자료 모음해서 얘는 꿀벌의 예언 책에 있는 핵심 발췌문이고요. 그리고 얘는 AI 질문 제가 똑같이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해주더라고요. 꿀벌 개체수는 이렇게 바뀌었고 감소원인은 이렇게. 네. 버전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제가 평상시에 조금 짧게 요약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냥 제 패턴에 맞게 이렇게 써줬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급감한 곤충은 어떤 게 있을까 또 이렇게 다 찾아주고, 그리고 아까 워크시트 책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고 교과서는 어떻게 나왔고 그 다음에 챗GPT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 표에 지금 있잖아요. 예시처럼. 그럼 학생들은 이거를 다 적을 수 있는 거죠.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드시 항상 하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되고 교사가 항상 마무리 설명, 보충 설명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꿀벌의 예언이란 책은 뭐 감정적 공감과 미래 사회에 대한 경고를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다. 그리고 교과서는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해서 만든 거다. 그리고 AI는 다양한 정보를 쉽게 요약하고 가져오지만 출처 확인이나 과학적 깊이는 한계가 있다는 거를 이 활동으로 너희들이 알면 좋다. 이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해주고, 또 생태 예언서 평가 루브릭 해서 아까 마지막에 한번 생태 예언서 후손들에게 남길 편지를 한번 써봐라. 이런 것들은 이렇게 루브릭 만들어서 채점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자료 링크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공할 자료는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지금 제가 다 링크 달아놨죠? 이런 거 클릭하셔가지고 보시고 괜찮은 거 골라서 학생들한테 이런 자료들, 믿을 만한 사이트니까 여기서 찾아서 너희들이 한번 이 챗GPT가 얘기하는 거, 이런 거랑 한번 비교해 봐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생각한 수업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가지고 문득 생각이 나서 요거는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이 수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토론 활동인데요. 얘는 토론 활동 수업 구상안인데 얘는 역할 카드라고 하는 걸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토론을 한다고 하면 어떤 주제를 던져주고 뭐 찬성 반대를 나눠서 서로 근거를 제시하면서 주장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토론 활동보다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해드릴게요. 우선 왜 이 수업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적어놨거든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지금 꿀벌의 개체수가 감소해서 지금 심각하다. 원인은 이러하다로 그냥 단순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찾는 토론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삶과 연결을 한번 시켜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역할 카드를 활용해서 꿀벌 개체수 감소 토론 활동을 한다고 쓰여 있는데 뭐 대략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조를 짜는데요.
그 조에 이렇게 역할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다음 환경부 장관, 국방부 장관. 본인들은 이런 대표들인 거예요. 그러면 꿀벌이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각각 이 역할에 따라서 우려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꿀벌 감소 문제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해결책을 서로 다 다르게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역할이었을 때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옆에 지금 제가 써 놨어요. 예를 들면 농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작물 수확에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심사일 거고,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식량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뭐 스마트 농업이나 인공수분 기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환경부 장관이면은 뭐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에 관심이 있을 것이고, 뭐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살충제로 인해서 꿀벌 개수가 감소를 하니까 뭐 군사훈련 시 살충제나 환경오염 문제를 갖고 이런 식으로 각각 관심사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수업을 처음에는 학생들한테 우선 이론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꿀벌 개체수가 왜 감소하는지, 피해는 이런 게 있다. 그래 놓고서 역할 배정을 다 하는 거죠. 역할 배정을 다 해 주고 각자 읽고 다 준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여기다가 입장 카드 이런 걸 놔뒀는데 요런 거를 다 만들어서 좀 나눠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야. 너의 역할은 장관 역할이고 관심사는 농작물 생산량과 농민 피해고, 너는 이러이러한 거 주장을 지금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 거야. 여기에 추가로 너희들이 뭘 적어도 돼." 해서 이런 입장 카드를 다 하나씩 주는 거죠. 그리고 상황 카드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상황 카드는 최근 5 년간 꿀벌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과일 수확량이 30% 이상 감소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이러이러한 걸로 분석이 된다. 근데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 부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역할별로 있는 사람들 다 모여놓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 놓고서 이 각각 역할 맡은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관심사에 따라서. 그래서 이 관심사를 이미 알려주기도 했고 애들이 추가해도 되고 해서 서로서로 얘기를 해서 어 "우리는 그러면 이런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막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산이 100억 원이 있다. 그럼 지금 서로 각자 주장하는 해결법이 있는데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해서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토론을 하는 거죠. 토이죠 사실은 그게.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고, 또 중간에 또 문제 상황 카드를 또 낼 수가 있어요. 어 중간에 돌발 상황 카드는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니네들이 지금 요런 결론을 내긴 됐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대." 해 가지고 탁 던졌을 때 각자 역할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를 또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여기 지금 활용 예시,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적어 놓은 게 지금 눈으로 보시기 힘드신데 요것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문제 상황 설명하고 역할을 분배하고 역할별 입장이나 발표하게 하고 정책을 제안하게 하고 예산을 주고 그걸 분배하게 하고 어떤 정책을 먼저 할 건지 결정하게 하고, 또 중간에 돌발적으로 상황 카드를 제시해 가지고 정책을 좀 수정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엄청 적극성을 많이 띨 것 같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준비하실 게 좀 있죠. 여기다가 지금 제가 큰 흐름을 적어 놔서 여기 있는 내용을 좀 보시고 준비를 하셔서 하면 아이들이 다 다양성을 띠기 때문에 나중에 이거 잘 관찰 평가하셔 가지고 세특에 쓰시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역량 평가가 되게 잘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 요거는 실제 해 보지는 않았는데 올해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단순 지식 전달 아니잖아요. 삶과 연결돼서 직접 자기가 그 역할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 보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제 사회적 의사결정 체험을 하게 하는 거에 굉장히 어 이로움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쭉 읽어 보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 수업 아이디어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질문 유도형이거든요. 질문 유도형은, 요 수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이 가만히 듣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발문을 던지는 거예요. 발문을 계속 던지면 학생들은 그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머리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 유도하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생각 유도를 하기 위해서 고안한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 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요즘 꿀벌 사라지고 있다는 뉴스 들어본 적 있어? 곤충이 줄어드는 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리고 또 심화 질문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네, 심화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꿀벌 사라지면 사라질 수 있는 음식이 뭐야? 왜 발생된 것 같아? 인간의 어떤 행동이 주요 원인일까?" 하고 또 심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또 자유롭게 막 얘기하거든요. 네.
그리고 융합사고 유도 질문. 이거는 너희 혹시 꿀벌의 예언이라는 책 읽어봤어? 근데 거기에 꿀벌이 사라졌는데 인류도 사라질 수 있대.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대. 과학책과 문화책에서 바라보는 이 문제의 시각차이는 대체 무엇인 것 같니?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AI한테 한번 물어볼래? 걔네들은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보다 좀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않아? 근데 그거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하고 또 유도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 연결 질문을 또 하는 거죠. 그러면 다 설명한 다음에는 근데 우리가 그럼 할 수 있는 행동은 대체 뭐니? 이렇게 지금 심각할 미래가 우리가 다 예측이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건 우리는 배워서 아는데 사회 전체에 알려야 되지 않겠어? 그럼 어떤 방식이 효과적일까? 하고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일상에서 곤충 보호를 위한 실천을 한 가지씩 한번 설계해 볼래?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 제목을 다 써놨잖아요. 탐색 질문, 심화 질문, 융합 사고 질문, 그 다음에 실천 연결 질문.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다양하게 계속 떠들도록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업 설계 팁은 지금 도입 전개 정리해서 뭐 이렇게 교사가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이렇게 답을 다 하는 거죠. 답을 다 하고 여기 지금 수업 지도안 해서 이제 쭉 써놨는데요. 어, 여기 또 교사 질문 해서 교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은 이렇게 한번 활동을 해보고 또 이렇게 또 질문을 하면은 뭐 그래프 분석해보고 여기 보면 도입에는요. 주변에서 곤충 보니 경험 한번 나눠보고 사진도 보고 또 첫 번째 곤충의 개체수가 왜 줄어들고 있을까? 곤충이 얼마나 줄었을까? 그러면 교과서 그림도 보고 그 다음에 뭐 한 가지 대표적인 거, 뭐 발표도 한번 해보고 생태계 벌어질 일들 이것도 또 교과서도 보고 선생님이 사진 제수하면 그걸 또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대부분 선생님은 다 질문만 하는 거예요 여기 쭉. 네, 다 읽어드리면 지루할까봐 그냥 제가 쭉 이렇게 넘기기만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그러면 뭐 QR 같은 걸로 관련 기사 영상을 시청하게 만들고 곤충 호텔 만들기 아이디어 같은 거 만들어서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실천하고 있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거. 뭐 미래 상상해서 글쓰기도 한번 해볼까? 미래 기록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애들 하는 건데 이런 거는 제가 수업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이들은 뭔가 질문했을 때 답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려운 막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런 거 수능 과목 가르쳐서 질문하면 되게 싫잖아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쉽게 쉽게 답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나눠주는 그 디지털 기기 다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시키지 않아도 그걸 스쳐서 다 쳐요. 엄청 빠르게 쳐요. 그걸 보고 또 답하기도 하고 해요. 그럼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오,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오, 잘하는데? 좋아. 그런 것도 있어? 하는 그 감탄사를 포함해서 답을 주면은 학생들은 신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생각보다 아이들이 점점점 깊이 생각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는 구체적 자료도 한번 넣어놨습니다. 선생님들이 좀 수정하셔야겠지만 우선 질문별 학습 활동지 해서 이제 곤충 감소 원인 관련돼 가지고 아이들이 좀 숙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런 표 작성하게 하고 또 생태 예언서 아까 미래는 이럴 것 같으니까 내가 예언하는 걸 쓴다. 그러면 예시를 하나 줘서 이렇게 쓰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곤충 보호 캠페인 뭐 구호를 작성해봐라 이러면은 뭐 이렇게 틀 줘서 또 하고 또 곤충 작물 매핑 도식지라고 해서 이거는 뭐 사과는 꿀벌이 필요한가 OX 답하고 곤충 사과 뭐 수분 매개 하는 곤충이 뭐가 있어 쓰고 수분비는 얼마나 돼 쓰고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다 찾아요. 그러니까 요거 표 하나 채우게 해가지고 같이 공유해서 보게 만들면 되게 실질적으로 와닿잖아요. 이거 다 저희가 먹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제 해보게 하고 그 다음에 통계 자료 분석 프레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교과서 111페이지 보면 곤충 개체수 감소 그래프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을 할 때 제가 봤을 때 별로인 수업이 뭐냐면 교과서 몇 페이지 퍼봐. 근데 이 그림은 이런 거잖아 저런 거잖아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은 선생님의 그 말의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고 눈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쭉 보고 이 그래프가 이 표가 이 그림이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 같아 해서 시간 주고 선생님이 발문을 해서 아이들이 답하게 만드는 방식이 공부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AI 이용해가지고 질문 물어보는 질문지 아이들이 왜 프롬프트 작성 잘 못하잖아요. 이거는 뭐 아주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볼래? 그럼 애들마다 답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 챗GPT가 무료냐 유료냐 또 거기 막 버전도 다 다르고 또 챗GPT 아니고 다른 거 사용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서로 물어보면서 야, 이거 맞아 틀려? 얘 거짓말 하나? 얘 되게 웃긴다. 이런 말도 하고 이거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 되시면 요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여기서 뭐가 툭 아이디어가 나오시면 그걸 이렇게 조합하셔 가지고 수업을 구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요 연수 들으시는 분들이 요 교과목 말고 다른 과목도 가르치실 거 아니에요. 거기도 적용해 보면 좀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요렇게 발문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이런 거 수업을 많이 해 가지고 요런 거가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초파리 실험 수업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아까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후 변화가 지금 지구 온난화잖아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곤충 개체수가 감소한다라는 단원인데, 학생들이 그냥 이론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게 하는 건데, 초파리가 별로 비싸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 다 과학 선생님이시죠? 그러면 초파리를 그냥 구입을 하셔서 실험도 아니죠. 사실 관찰인데요. 기온이 올라가면 곤충이 죽는다 하는 이런 단순 지식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반응을 한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설정을 하고 그 초파리의 활동성을 관찰을 한 다음에 데이터를 기록을 해서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을 하는 건데, 얘는 그냥 단순 실험이 아니라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바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조별로 온도 설정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곤충들이 활동 멈추거나 폐사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아 진짜 이거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초파리 사육병 요런 준비물 필요하고, 실험 조작 온도는 한 요렇게 설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관찰은 뭘 관찰해야 되냐. 그냥 봐라 이건 아니고요. 초파리의 비행 여부를 한번 관찰해 봐라. 움직임 빈도를 한번 봐라. 얘네들이 탈진되었냐 아니면 아예 죽었냐,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양식지를 다 줘야겠죠. 그리고 활동 정도를 기록하는 것도 이제 수치로 표현하는 게 과학적으로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다 해서 요걸 하게 되면은 정리를 해 가지고 발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좋냐면, 학생들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조작하는 게 좋은데, 저희 학교는 지금 남학교라서 남학생들은 무조건 좋아하거든요. 근데 초파리가 그냥 등장만 해도 너무 좋아하고 그거 관찰하느라 막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해 보라고 하면 학생들이 알아서 잘하고, 고등학생이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학생들한테 그냥 주제만 그냥 주고 "이거 초파리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아이들이 그 실험 방법이나 설계를 직접 하더라고요. 나중에 수정을 해 주더라도 "너희들이 이거 이 주제로 실험을 하면 어떻게 설계하면 좋은 것 같아?" 하고 또 시간 줘서 아이들이 또 하게 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과학 선생이니까요. 실험 방법이나 관찰 기록지 양식도 여기에 지금 다 이렇게 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로. 그리고 요거 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언제 일일이 다 치고 있겠어요. 저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는 거를 챗GPT에 쓰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때?" 하고 서로 막 대화하고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결론 나온 걸 가지고 쭉 정리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요런 거 하는 거 이제 AI 이용하면은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요. 고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조별 탐색 활동 수업 아이디어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꿀벌 개체수가 감소하는 원인이 교과서에 여러 가지가 언급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뭐 살충제, 뭐 대기 오염,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뭐 그다음에 뭐 기생충 해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런 이유 때문에 꿀벌 개체수가 감소해." 요렇게만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조별로 활동하게 해서 이걸 평가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 뭐 수행 평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세특에 쓰는 방향으로 해서 관찰 평가하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조별로 이렇게 1 조, 2 조, 3 조, 6조 해서 그 원인을 한 개씩 주는 거예요, 한 개씩. 그래 놓고서 조별 조사 기록지 틀을 주는 거죠. 조사 주제는 기후 변화와 꿀벌 감소다. 그러면 뭐 원인은 우리 조는 뭐다. 그다음 얘가 꿀벌에 미치는 영향은 뭐다. 그래서 이 틀은 다 줘야 되는 거야. 틀은 주고 여기 다 채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조 질문지라고 해서 또 이런 질문들을 교사들이 또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사를 할 때 아이들이 사고 폭이 좁아 가지고 그냥 조사를 해 그러면 뭘 조사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옆에서 다 돌아다니시면서 보셔야 돼요. 질문을 저희가 던지는 거죠. "이것도 궁금하지 않아? 이건 뭘까? 한번 찾아봐, 찾아봐." 해 가지고 보조 질문에 대한 걸 교사가 좀 갖고 있다가 그거를 툭툭 조별로 돌아다니시면서 던지셔서 아이들이 확장적으로 사고하고 질문을 던져서 찾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발표도 하는 거를 평가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뭐 A 조는 뭐 살충제하고
뭐 B조는 뭐 대기 오염하고 하면 자기 조건만 찾았으니까 다른 조건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발표하는 거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발표해라 그러면 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허술하게 이렇게 막 말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발표 팁도 얘기해 주거든요.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 말투, 그다음에 뭐 화면에 PPT 띄울 때는 어떻게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손 제스처, 그다음에 핵심적인 거 먼저 얘기하고 뒤에 부연 설명 등등 이런 발표 팁을 다 알려줘서 학생들이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조에서 쏙쏙 그 지식을 받아먹을 수 있게끔 그 기본 틀을 한번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몰라서 못하는 거지 제대로 알려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발표하는 방식도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건 조별조사 활동지 양식을 제가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고, 이거 우수 예시해서 어떤 조가 뭐 이렇게 조사를 했다 하는 거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원인 조사하는 거 조별 활동할 수 있다 하는 팁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8시 50분이어 가지고 제가 어차피 자료 다 보실 테니까, 우리 교사들은 이 연수 듣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자료만 좀 있으면 사실 다 능력이 되시는 분이라서 그냥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빨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뭐 메신저로 물으시거나 뭐 연락처 알려드리면은 뭐 물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액티비티북이 전 너무 강조드리고 싶은데 다른 출판사에서도 요런 거 하나 만들어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교사들이 다 일일이 다 자료 찾아야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교사들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 지금 현실을 반영한 이런 것들은 자료가 많이 필요한데 그냥 시중에 있는 책을 다 찾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찾는 거는 한계가 있고 또 신빙성이 있나 궁금하고 의문도 들고 하는데 요렇게 만들어 주셔서 이거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단원학습, 빈칸 채우기도 있고, 그 다음에 총괄평가라고 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문제도 들어있어요. 사실 이 과목 같은 경우는 문제집이 따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총괄평가도 들어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뒤에 보면은 서논술형, 요즘 서논술형이 점점 확대되고 있잖아요. 학생들 이거 연습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샘플로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사실 교사들은 요거 이용해가지고 또 다른 거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좋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뒤에 해설지도 있고, 그래서 해설도 지금 너무 좋더라고요. 해설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좋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교과서하고 액티비티북을 해당 단원을 이렇게 쭉 봤는데 이게 너무 좋아서, 아, 선생님들 어디 다른 데서 자료 찾지 않으시고 여기서 찾으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마지막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쓴 건데요. 이제 우리는 학생을 좀 짝사랑하는 교사잖아요. 뭐 돈 보고 하는 직업도 아니고. 근데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세상을 바꾸는 인재를 기르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 선생님들이 너무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선생님들 좀 자신도 소중히 돌보시면서 건강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는 수업이 사실은 세상을 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꿀벌 개체수 감소 때문에 인류가 위협받는다는 거, 솔직히 제가 수업 준비하면서 여러 영상, 기사 이런 자료를 막 보면서 저도 위기감, 심각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른인 저조차도 자료를 찾고 많이 듣고 보다 보니까 야,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니까 우리는 정말 큰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어떤 사명감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선생님들은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그다음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네,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행평가 관련해서 어, 요거 말씀하셨는데 요거 저 말씀드릴 거 있어요. 말씀 더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수행평가 관련돼서 질문하신 선생님께서 조금 질문 여기 채팅창에다가 해주시면 어떤 부분 더 말씀드릴까요? 그 학생들 챗GPT 많이 사용해서 똑같은 답안을 쓰는 것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학생들 역량평가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 수행평가, 학생들 평가 질문을 그때 변경해서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 그 아까 챗GPT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원 선생님? 네. 아, 그거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의 예시인데 그 예시를 보시고 이걸 변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요약을 해드리자면 그 수행평가를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교실에 딱 들어가서
"니네 오늘 평가할 거야." 이렇게 하면 준비된 아이들이 없으니까 평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사전 학습 안내문이 나가요. 예를 들은 게 아까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건데, 그 박테리오파지는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그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사람들이 인류에 유용하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들한테 사전 제시문은 이렇게 나온 거죠. "박테리오파지의 특징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해 오라고." 해서 그 목록을 몇 개 주는 거예요, 공부할 목록을. 그러면 학생들이 그거를 그냥 암기해서 수행평가를 하는 줄 알고, 그냥 그거를 여러 사이트 가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챗GPT에다가 그 질문이나 제가 과제 내준 거를 똑같이 올려서 엔터를 친 다음에 뭐 한 쪽짜리 나온 거를 달달달달 외워요. 그런 다음에 딱 수행평가 보러 와요. 그러면 대부분 뭐 22 명이다, 한 반에. 그러면 이 중에 진짜 한 15 명은 똑같은 답안을 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평가도 안 되고 애들의 지식 확장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학생들이 그 공부를 충분히 하고 오게 한 다음에 수행평가 문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음. 박테리오파지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 사전 공부를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궁금했던 점은 무엇이냐? 그럼 이거는 아이들이 궁금한 게 있어야 답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장 궁금했던 점이 무엇이고, 그게 왜 궁금했는지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어떤 자료를 찾아봤는지, 누구에게 물어봤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세요. 또 조사하면서 되게 놀라웠던 점이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적어 주세요. 이렇게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챗GPT를 보지 않는, 그냥 여러 가지 사이트를 찾아보면서 궁금한 거를 계속 찾아본 아이들은 여기에 쓸 말이 많아요. 그래서 쓰게 하고, 또 다른 질문은 이 박테리오파지가 특정 세균만 공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학생들은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세균만 공격한다를 막 외웠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박테리오파지는 특정 세균만 공격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단점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 단점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한번 아이디어를 써 보세요. 실제 연구 사례가 있으면 함께 적어 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챗GPT 찾은 아이는 이거 답을 못 쓰는데, 그냥 여러 가지 사이트 보고 막 찾으면서 이것저것 본 애들은 여기에 쓸 말이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다 해 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고런 질문. 또 하나는 학생들은 박테리오파지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뭐 해양 생태계에 어떻게 사용된다는 그런 문구를 분명히 읽었을 거예요. 근데 질문은 이건 거예요. "해양 생태계에 박테리오를 파지를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우려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행평가하면서 되게 놀라운 게, 애들은 예전에 외운 거를 막 쓰면은 외운 거 떠올리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얘네들이 수행평가하는 50분 동안 약간 멍 때리기처럼 이렇게 허공을 바라보고 있어요. 뭐 하냐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료를 막 찾은 거 있었는데, '답을 이거 어떻게 쓰지? 내가 뭐가 궁금했는데 어떻게 찾았지? 그리고 이렇게 활용되는데 문제점은 뭐지?'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 하나는 "박테리오파지를 치료에 쓴다고 하는데 그럼 윤리적으로 괜찮은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 활용은 되는데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래서 당장 생각하는 애도 있고, 자료를 많이 찾은 애들은 요거에 대한 답을 또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쓸 수가 있고요. 또 맨 마지막에는 요런 거 했어요, 팁으로. 내가 잘 썼다고 생각하는 답안과 부족했던 답안, 그리고 그 이유는 한번 써 보고, 또는 찾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 사고가 확장돼서 좀 다른 걸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찾아본 자료가 있거나 자기가 노력한 거 있으면, 즉 선생님한테 어필하지 못한 것들, '난 정말 노력하고 많이 탐색하고 많이 조사하고 되게 노력했는데 여기 있는 종이에다가 충분히 쓰지 못한 내용은 한번 써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쓸 말이 많아요. 물론 그거를 점수화하진 않지만 참고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의 평이 어땠냐면, 올해 이거 해 봤는데 "와 선생님, 세상에 태어나서 이런 수행 평가는 처음 봐 봤어요. 근데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머리를 50분 동안 쉴 수가 없어요." 이거랑요. 또 하나는 평가를 하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도 이제 다른 주제로 냈더니, 애들이 챗GPT는 한번 쳐서 이렇게 참고만 한번 하고 여러 사이트를 가면서 자기가 호기심에 꼬리 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찾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후기가 선생님 진짜 제대로 사고가 확장이 되고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되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 서핑을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 자기가 서핑하고 찾아본 것들을 쓰게 했기 때문에. 그럼 평가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평가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아이들이 쓰는 걸 이렇게 보면 이거는 이제 뭐 주제가 달라서요.
네. 나중에 한번 테스트로 평가는 아니더라도 한번 테스트로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평가 매기는 게 그러니까 어렵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변별력이나 역량 평가가 너무 잘 되고 얘를 세특에도 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확장된 질문이기 때문에 이 학생은 이렇게 확장된 사고, 이렇게 탐구 능력, 탐색 능력, 호기심의 깊이, 뭐 문제 해결 능력, 아이디어 등등 이런 거를 이 수행 평가 한 장에서 다 뽑아 가지고 세특에다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학습 효과도 좋고 평가기도 괜찮고 세특에 쓰기도 좋고 해서 저는 올해 시도한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생들 만족도도 괜찮고요. 네. 어, 이 채점 기준을 이게 지금 같은 교과가 아니어가지고 이거 지금 생명과학 한 건데 같은 교과가 아니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어, 사실은 얘네들이 수준을 모르기 때문에 채점 기준을 딱 정해놓고 딱 채점을 할 수가 없어요. 우선 저는 한 반을 통째로 쭉 읽어봤거든요. 읽어봤더니 아이들의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준이 나온 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분류 작업을 했는데 그 학생들이 채점 기준을 먼저 알아야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채점 기준을 미리 알려줘야 되니까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답안이 있습니다. 이 채점 기준 답안이 있어요. 뭐냐면요. 제가 이 확장 질문을 한 거를 또 챗 GPT에 집어넣고요. 제가 이거를 모범 답안을 작성해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모범 답안이 다양하게 도 쭉 나왔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보고 채점 기준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 질문이 답이 다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뭐 노력해서 추가로 쓴 것들은 참고를 하는 것뿐이지 그걸 점수화하진 않거든요. 왜 경계선에 있는 경우 있잖아요. A를 줄까 B를 줄까. 근데 옆에 봤더니 노력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 이게 A로 갈 거 아니에요. 되게 애매한 경우에.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채점 기준을 좀 정하시지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변별은 됩니다. 이거 오래 했는데 변별은 확실히 돼요. 차이가 확확 드러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조금 죄송하고 답답하기도 하네요. 교과가 네, 이 환경 과목이 아니어가지고 네, 나중에 또 추가로 질문 개인적으로 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괜찮으신가요?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